네, 이번엔 히토류 관련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거만 하더라도 히토류가 약간 좀 이슈성, 그냥 테마성에 그치는 모습이 많았는데 이제는 정말 미래 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히토류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떤 이슈를 좀 주목해 볼 필요 있을까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전에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활용해서 무역 전쟁의 무기로 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뉴욕타임즈는 최근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을 블랙리스트 명단에 선정함으로 인해서 히토류의 핵심 소재 부품 대미 수출을 차단하는 전략으로 반격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히토류에 관한 수출 통제를 시작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이후 무역 전쟁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이 히토류 관련 세트들이 또 한 번 부각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의 어떤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히 히토류 관련 공급망이 다변화됐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부각이 좀 덜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미중 무역 전쟁이 더 가시화될 경우에는 새롭게 또 한 번 더 부각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히토류가 다시금 이슈가 되고 있는 배경들을 짚어주셨고요. 그러면 전략을 저희가 봐야 되는데 히토류는 어떤 접근 방식을 저희가 취하는 게 좋다 보세요? 네, 히토류는 사실 저는 좀 투자하기가 좀 쉽지 않은 섹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사실 그 이유가 우리가 트럼프 입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예측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도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사실 예측이 좀 불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히토류 섹터를 항상 관심은 가지시지만 좀 단기적인 어떤 시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기적이요? 네. 그리고 우리가 히토류 섹터를 보실 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일정을 좀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과 대만의 어떤 고위 인사가 언제 어디서 만난다더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좀 일정들을 체크하신다면은 히토류주 관련주들을 투자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관련된 이벤트가 뭐가 있는지를 또 놓쳐선 안 되겠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주시는 김에 종목도 여쭤보고 싶은데 뭐 잠시 후에는 이제 김정훈 자문역의 마스터 픽으로 공개할 거고요. 먼저 김도현 자문역께서 보시는 종목 리스트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네. 히토류 관련주로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들은 티플렉스, 그리고 동국 아레네스, 그리고 노바텍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티플렉스는 티타늄, 몰리브덴 등 희귀금속 소재를 유통을 하는 기업입니다. 희귀금속이라는 것은 생산량이 한정된 금속인데 우리가 전자제품의 필수 재료로 사용되는 금속을 의미합니다. 네. 이런 희귀금속은 이 초전도체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관련주이자 초전도체 관련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 아레네스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재활용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폐배터리에서 히토류를 추출하는 기술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에서 히토류를 추출하는 기술은 자원의 고갈 문제라든지 환경보호, 그리고 중국의 히토류 독과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바텍은 히토류를 생산하는 이 네오디뮴 연구자석 전문 기업입니다. 이 노바텍은 올해 4월 달에 신공장을 완공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 생산 능력이 4배 이상 증가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히토류 관련주들을 체크를 하실 때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종목들을 한번 잘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단순 테마나 이슈에 그치지 않고 미래 산업이 될 수 있을지 히토류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 오늘 두 자문역 분의 자세한 진단으로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김정훈 자문역의 최선호주가 궁금해지는데요. 마스터픽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구체적인 종목명은 저희가 채널에서 공개를 할 거잖아요. 네네. 이제 어떤 종목인지 힌트를 뿌려주실 건데 힌트 좀 주시죠.
우선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중 무역이 좀 분쟁이 좀 가시화되는 경우,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 등의 어떤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마스터 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히토리오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지금 관련주로 추천하시는 걸까요? 네, 첫 번째 이 종목은 투자 포인트를 조금 알려드리면은 핵심 히토로 관련 자회사 IPO 기대감이 좀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 자회사는 히토로 관련해서 연구자석 자급화에 나서면서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년 IPO 기대감이 부각되는 동시에 시장에서는 약 4천억 원 내외의 몸값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 김정은과의 관계 개선이 어떻게 되는지의 설정에 따라서 남북 경협 관련 수혜주로도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실적 측면인데요. 2023년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2024년 3분기 현재 영업이익이 254억 흑자로 전환되면서 4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투자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히토류 관련된 마스터 픽까지 들어봤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카카오톡 채널에서 주식이 궁금할 때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셔서 들어오시면 어떤 종목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자,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항상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프로그램 주식이 궁금할 때 이 프로그램은 SBS 비즈 앱을 통해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아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의 고민들을 몇 가지 풀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많은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보니까 금양을 또 여러분께서 문의를 주셨더라고요. 질문들 만나볼게요. 금양이 마이너스 45% 손실 중입니다. 당장 호재가 없어서 상승이 기대되질 않는데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라는 분 계셨고요. 또 다른 분은 금양 종목 부탁합니다. 너무 떨어져서 32,000원에 비중 10%로 들어갔는데요.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아니면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금양이라는 종목 어떤 판단이 나을까요, 자문형님? 네, 금양이 지금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저는 좀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금양도 지금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하락한 이유가 바로 유상증자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 악재 소식도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부산 공장에서 공사 대금이 밀렸다든지 최대 주주가 주가가 하락하자 추가로 보유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다든지 이런 소식들이 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주가가 많이 빠졌고 이러한 악재들이 사실 이미 공개되었기 때문에 저도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2차 전지의 투자 목적이시라고 한다면은 다른 2차 전지주를 투자하시는 건 어떨까라고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차 전지가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결국 금양도 반등이 나올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금양이 올라오는 만큼 다른 2차 전지주에서도 손실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2차 전지로 투자 전략을 바꾸는 게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금양에 대한 궁금증 있으셨던 분들 참고되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또 이 올라오는 질문들을 보면 초보자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경험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더 어렵습니다라는 하소연을 많이 주시는데 지금 이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스튜디오 3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11,300원에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40% 가까이 하락하고 있네요. 매도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더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합니다라고 하셨어요.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지금 주가가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매도하기보다는
보유했다가 반등 시에 매도하는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아니네요. 네네. 네. 스튜디오 사밋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이제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 낙폭이 굉장히 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장 이후에 상장하고 나서 고점이 형성된 이후에 차익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향후 정부의 주택 공급과 재건축 과정 속에서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회사이고 3분기 실적도 양호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유 후에 반등 시 비중을 줄여가는 이러한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는데요. 네. 우선은 좀 보유하셨다가 11,000원 이상에서 단계적인 비중을 좀 줄여가는 이러한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에서 어쨌든 지금 20일 이동 평균선 지지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에 뭐 주가의 어떤 변동성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추가 매수 타이밍은 어쨌든 21선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좀 낮춘 다음에 변동성 확대 시에 비중을 줄여가는 이러한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잡아주신 그 투자 구간들 꼭 한번 기억하셨다가 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두 가지 종목을 문의 주신 분이 계셔서 좀 볼게요. TV 보다가 너무 절실해서 바로 톡을 드립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예스24를 6,370원에 4,500주를 매수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21%입니다. 매도할까요? 아니면 보유할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룡산업도 있는데 9,000원에 2,000주를 매수했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38.77%고요. 너무 답답하네요. 투자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이 두 가지 종목은 김도현 자문위원님께 좀 여쭤보죠. 네, 오늘 너무 어려운 기업들만 그렇죠. 좀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두 종목 다 지금은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S24를 먼저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S24의 자회사가 STO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STO 관련해서 최근 토큰 증권 법제화가 활발하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STO 관련주들이 좀 주가가 좀 변동성을 좀 보여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S24도 지금 STO 산업과 관련해서 지금 주가 상승 모멘텀을 좀 보유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좀 보유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우선 매수가 이상 오시면 전량 정리해서 현금을 확보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손절컷은 전저점 구간인 한 5,000원 부근을 이탈을 한다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예스24랑 재룡산업이랑 뭐 판단은 사실 너무 어려운 종목이긴 한데 일단 다 보유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재룡산업은 언제까지 가져가야 된다 보시는 거예요? 네, 우선 재룡산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네. 재룡산업은 이 송배전 관련 제품 전문 기업입니다. 재룡전기로부터 인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재룡전기와 최대 주주가 동일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여야 간의 국가기관 전략망 확충법 합의 소식에 의해서 최근에 이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 전력 관련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전력원 부족으로 인해서 여전히 시장에 관심을 받을 만한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력 설비에 대한 인프라 투자 또한 국내 이 전력기기 관련주들의 투심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이 재룡산업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가격대에서는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만 지금 매수가가 너무 높으신 것 같아서 저는 좀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는 좀 약간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현실적인 목표가인 7,500원 정도 봐주시고 그 이상 매수가까지 갈지는 좀 그때 가서 판단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룡산업은 이 5,000원 구간이 아주 중요한 가격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4,800원 정도로 손절것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4,800원 이하로 좀 밀리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구체적인 라인까지 설정해 봤습니다. 재룡산업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에 들어오셔서 친구 추가하시고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몇 분 추첨해서 또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항상 현명한 투자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